네, 1.32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2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이 수열들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왔지만 이 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AN과 BN이 모두 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뭐 각각을 구해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bn 또한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거 네 그래서 각각은 지금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을 못 쓰는 거죠. 이 성질은 네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만약 an과 bn을 더하게 되면 3n은 날라가고 1 플러스 n분의 2만 남아서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0으로 가서 1이 남겠죠. 네, 그래서 요 값과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냥 합을 구하는 거죠. 시그마 7분의 5의 n제곱을 구하시오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건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7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7-5고 2분의 5라서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 문항은.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열의 수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얘는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리미트가 1로 가기 때문에 네,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는 얘가 수렴함을 요 방식으로 보이시오 라고 했는데요. 얘가 지금 밑에 제시된 방법은 보니까 요게 요거보다 작고 요게 지금 수렴을 하기 때문에 네,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시그마 n제곱분의 1이 수렴합니다. 요거를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 같네요. 밑에 지금 단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시그마 n제곱분의 1이 일단 요거임을 보이자 요거는 그냥 n제곱분의 1이 n 밑에 분모에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수에 대해서는 요게 성립을 하겠죠. 분모가 더 작아지면 전체는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a가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망원급수라고 하죠. 시그마의 n 곱하기 n-1분의 1은 요거는 우리가 부분분수로 쪼개게 되면 n분의 n-1분의 1-n분의 1이기 때문에 텔레스코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모에 n-1이 있기 때문에 텔레스코핑을 1부터 하면 안 되겠죠. 2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시그마 n-n분의 1 요거를 첫 번째 항은 떼주는 거죠. 그러니까 n제곱분의 1에서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1은 떼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1 플러스 하나 떼주고 2부터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2부터 뭐 k까지가 네, 요게 시그마 1부터 k까지 n제곱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긴 한데 얘는 텔레스코핑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다시 이용을 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게 다 지워져서 1 플러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전체가 네, 앞에 1은 요 1입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k분의 1이 돼서 요게 시그마 1부터 k까지 갈 때 n제곱분의 1은 2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작다가 되면서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면 되겠죠. k가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네, 무한대로 간다면 등호가 하나 생기겠죠. 리미트를 씌워주면 그 다음에 요게 2보다 작기 때문에 네, 얘는 수렴하겠죠. 2보다 작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값으로 그냥 결론을 내도 되고 지금 시그마 n제곱분의 1이랑 시그마 n
n-1분의 1 요거 두 개를 그냥 놓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해서 얘도 수렴을 한다.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서술을 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서술을 해서 말해도 되겠죠. 왜냐면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얘가 포지티브 텀이니까 요거 사이의 값을 가질 거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고 어떤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지금 다 묻는 거죠. 요게 시리즈들이 어떻게 되냐,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꼴이 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꼴이 있기 때문에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먼저 제가 씌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안에 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양수기 때문에 상관없고 얘는 그냥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 1-3분의 2분의 1 요거는 그냥 등비급수 공식이 있죠. 1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3 플러스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한다. 즉 전체 수열은 수렴을 한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converge absolutely 요걸 쓰면 됩니다. 네. 다음 B는 요거는 바로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P급수 판정법을 쓰시면 돼요.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요게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산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만약 이게 지금 텍스트북에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면 되겠죠. 시그마 n분의 1이랑 극한 판정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금 요거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얘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발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절대 수렴은 아니고 조건 수렴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소 수열인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AN이 지금 n의 4분의 1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 수열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감소 수열이 맞죠. 그래서 감소 수열이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0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0으로 가죠. 밑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2번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두 조건을 다 만족을 하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그래서 뭐 조건 수렴 또는 수렴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conditionally converge겠죠. 그 다음 D는 얘는 보이죠 바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으로 묶이니까 얘가 1로 가죠. 극한값이 1로 가기 때문에 발산 판정법 또는 일반한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라고 바로 결론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지금 위에 것처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위의 느낌처럼 뭔가 극한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지금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면 되겠죠. n분의 1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n이 곱해지면 이렇게 돼서 극한이 1로 가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이 쓰일 수 있으니까 시그마 n분의 1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분의 n 루트 n 4제곱 플러스 1분의 n 요게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는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수렴성이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시그마 n분의 1이 발산하기 때문에 수렴성이 같아야 되니까 얘 또한 발산을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지금 꼴이 너무 뻔한 꼴이죠. 네,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레이시오 테스트를 꼭 써야 되는 느낌의 꼴입니다. 팩토리얼이 있거나 분모 분자에 또는 제곱
거듭 제곱이 많이 있거나 이러면 무조건 쓰셔야겠죠. 레이쇼 테스트를 씁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을 리미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는데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1로 수렴할 거고 얘는 지금 1.5가 남겠죠. 그래서 1.5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레이쇼 테스트에서는 1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것들은 간단한 예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코시 시퀀스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루트 2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수열 an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소수점 아래 예를 들어서 an이라면 n번째까지의 전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14잖아요. 뭐 1.414 쭉쭉쭉 가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a1이라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a2라면 두 번째 자리 그다음 세 번째 자리까지 익스펜션이 되겠죠. 그래서 an이 코시 시퀀스인지를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점이라는 걸 특징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떤 x가 주어져 있으면 루트 2 같은 x가 주어져 있으면 x와 a 요 차를 이용을 해야겠죠. 차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x와 a1의 차이는 일단 0.1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니까. 요거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1.414를 예시로 들면은 1.4기 때문에 0.4, 0.01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0.1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0.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까지는 다 지워지니까. 마찬가지로 a2라면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고 쭉쭉쭉 가시면 x-an이 10의 마이너스 n제곱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코시 시퀀스의 정의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큰 n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큰 n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지금 뭐 10의 n 마이너스 n 제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는 이 n보다 큰 스몰 n과 m에 대해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보다 작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요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요걸 지금 구해놨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삼각부등식은 이제 어떤 요거를 그러니까 x-an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꼴이 여기다가 x-an 꼴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얘랑 이제 플러스 x-am이라면 삼각부등식은 요거죠. 각각 이렇게 쪼갠 거보다 이렇게 되겠죠. 항상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삼각부등식 요거를 세울 수 있으면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n제곱보다 작다 했고 마찬가지로 얘가 am이라면 10의 마이너스 m제곱보다 작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가냐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겠죠. 네, 얘는 우리가 어떤 라지 n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하려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라지 그러니까 얘가 n과 m은 요거보다 크니까 당연히 요거를 성립이 되겠죠. 요게 성립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거가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n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의 조건을 우리가 n을 잡을 때 10의 n제곱 요 10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거보다 그냥 큰 어떤 입실론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잡고 나면 요거는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나오죠. 코시 시퀀스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인 어떤 입실론을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n을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큰 n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충분히 큰 n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요 결론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시 시퀀스임을 보인 거죠. 그래서 얘는 코시 시퀀스가 맞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